예, 안녕하세요. 어저께 쉬었습니다.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평생에 없었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막 그냥 화끈화끈거리고 시뻘개지고 이 얼굴 부위가 독극물에 머리 부위가 독극물에 노출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오늘 갔더니 그래서 다행히 고비는 지난 것 같다고. 무슨 독극물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재명이란 독극물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다른 걸 제가 잘 피하지 못한 거죠. 사전투표가 이틀째인데 지금 곳곳에서 파행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사전투표는 이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파행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부정투표 세력이 부정을 획책할 수 있는 그런 구멍숭숭 아주 취약하고 위험한 제도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96시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일 투표 마감까지 96시간을 뛰고 그리고 6월 3일 몰려나가는 시간까지 해서 96시간 뛰면 괴물 독재를 막아냅니다. 그 같은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회성용 봉투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이제 봉투에 넣잖아요. 회성용 봉투에 이미 이재명 투표지가 발견되는 이런 거고, 선관위는 이건 자작극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글쎄요, 종이 지질이나 인쇄 상태 보면 바로 드러나겠죠. 이 자유시민의 분투에 의해서 사전투표의 파행이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신촌에서는 사전투표지가 외부 반출됐는데, 줄이 늘어지니까 바깥에서 막 투표지를 나눠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사전투표 파행이 또 어디서 드러나냐. 강남에서는 선관위 직원이죠. 임시직이지만, 선관위 관리원, 선거관리원. 중복 투표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먹고 관리원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 참관인의 투표자 수 집계를 저지하는 그런 사전투표소도 꽤 된다 그래요. 이게 집계를 할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투표관리관이나 선관위 직원이 저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그 집계를 해보면 이거는 지난 22년 선거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오고 24년 선거에서도 사례가 나오는데, 이 실제 집계 숫자보다 온라인에서 뿌려주는 숫자가 큰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되거든. 실제 집계 숫자보다 온라인 숫자가 작은 거는 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 처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배치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밀어넣는다. 그러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숫자가 실제 숫자보다 좀 뒤처져서 작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온라인상의 숫자가, 컴퓨터 서버의 숫자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이 높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고 자꾸 보고가 돼서 국힘이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서 투표자 수를 확인 중이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수대가리가 없는 언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음모론을 이제 또 폄훼를 하면서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낡은 음모론 이겨낸 국민의 선택. 잘은 모르지만 이번 사전투표율 그전과 거의 유사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사전투표율이 어저께 같은 경우 높을 수 있는 이유가 노로를 가야 될 사람은 금요일 날 휴가 내고 월요일 날 휴가 내면 닷새 동안 연휴가 생기니까 높을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세태가 있는 게 또 현실이고, 이 언론에 권합니다.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안전하다라는 거를 증명해라 이거지. 이게 거의 완벽하고 안전한 제도다. 겹겹이 안전장치가 돼 있다. 라는 걸 증명해라 이거지, 니들이. 음모론이라고 못 받기 전에. 아주 그 행태가 빌어먹을 놈의 행태죠. 이 국힘이 이런 식으로 나선 거는 전 처음 봅니다. 지금 투표 와중인데 국힘이 나서서 사전투표 관리부실이라고 선관위를 맹공을 했고, 재발하면은 응분의 책임을 질 거다.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또 투표소에 무작위로 사람을 보내서 투표자 수를 확인 중이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이제 늦게나마. 여기서 잠시 광고 말씀 모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달처럼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지금 독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음성 메시지도 받은 것 같고, 이거 독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축소한다. 즉, 사전투표 하지 마세요. 당일투표합시다. 라고 할 거냐. 혹은 지지자가 투표할 수 있는 날짜를 확대할 거냐. 사전투표 하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라고요. 후보 입장에선. 그래서 이거가 선거판에 들어가 있는 후보가 이 얘기를 했다라고 비난할 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선거 전에 이번 대선 끝나자마자 우리가 사전투표 혁신운동을 국민적 차원에서 일으켜야 됩니다. 진짜로 강력하게. 6.3에 모두 몰려나가면 이깁니다. 다른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도 윤석열을 당선시켰어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김문수를 당선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이 국회의원을 100석을 부정 당선시키려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100석 만들어낸다면 총합 15만 표에서 20만 표 오면은 충분합니다. 선거구당 1,500표나 2,000표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그게 인구 비율로는 1% 이하고요. 투표자 비율로는 2% 이하입니다. 그게. 비교적 쉬워. 태가 안 나. 이런 걸 이제 있는 통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걸 물타기, vote di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전산 조작을 딱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부정선거 범죄자다라 그런다면 사전투표 날 숫자를 좀 부풀려 놓고 미리 그러니까 각 그 타겟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 1,500에서 2,000씩 부풀려 놓고 그 다음에 보관 기간 동안에 가짜표 집어넣고 물타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본투표 끝난 다음에 선거인 명부 보고 투표 안 한 사람들을 1,500명을 투표한 걸로 바꾸고 그런 1, 2, 3 스텝으로 하면 이게 거의 완전 범죄로 끝나요. 제가 부정선거를 한다면, 제가 범죄자라면, 제가 중국 간첩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때는 좀 게임이 달라져요. 이게 만약에 실제 표에서 100만 표, 200만 표가 차이 났다. 그러면 이 정도는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표를 그냥 집어넣었다가는 물타기로 집어넣으면 투표율이 2에서 100만 표당 2% 이상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의 이상 상승 효과가 일어나요. 300만 표 커버하려고 그러면 6% 상승해야 돼요. 6%포인트. 방법이 까다롭죠. 그리고 그 통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 정도 되면 그냥 투표지를 왕창 들고 갈 뿐만 아니라 통을 갖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에다 너무 많이 밀어넣게 되니까 계속해서 한 사람 것만 연달아 나오잖아. 뒤에서 뭐 흔들어도 섞이지가 않잖아. 그럼 통과리를 하려면 그 통도 전부 다 풀로 뭐 자기들 부정 당선시키려는 후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통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이 커져요. 공사가. 그 다음에 전산 조작은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표를 가지고 실제 표에서 벌려버리면은 커버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서록 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서록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생쇼 부릴 수가 없으니까 이 규칙 혁신, 제도 혁신에 앞서서 국힘이 추스려야 하는 4대 기본 과제가 있습니다. 뭐 규칙을 바꾼다, 제도를 바꾼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앞가림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선관위 117249입니다. 선관위원. 이게 한 명은 전국 선관위원, 17명은 광역 선관위원, 그 다음에 249명은 지방 선관위원입니다. 이게 국힘 추천 몫이거든. 이 사람들을 제대로 마인드가 박힌 사람들을 안 치면 이미 51% 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효과예요. 근데 이거를 국힘이 신경을 안 써왔다고. 이거를 예를 들어 지방선관위원이다 그러면 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 옛날 말로 당협위원장이 그동안에
그 국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온 동네 유지를 그냥 시켜요. 아무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게 관행이었었어요. 왜 그러면 이게 명예직이거든. 지방선관위원이라는 게. 이게 아마 중앙부처 과장급 이후일 거예요. 동네 유지 입장에서는 상당한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이 117 249부터 챙겨야 돼요. 국힘이. 두 번째는 참관인 수만 명을 챙겨야 돼요. 이게 많이 그래도 챙겨졌어. 이거는 국힘이 잘해서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이 사전투표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예, 국힘에서 이렇게 보통 열심히 선거운동 해온 사람들을 참관인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다 바보이거나 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풍조가 있어요. 요새는. 세 번째는 뭐냐면 기초단체장을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 예,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표 과정에서 철저한 수검표를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제도를 어떻게 고치든 말든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기본, 추스려야 될 기본 사안이에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원이 117 249입니다. 예. 중앙선관위 1명, 그 다음에 광역선관위 17명, 그 다음에 지방선관위 249명. 이 사람들만 제대로 움직여도, 예, 굉장히 힘을 받아요. 그 다음에 참관인이 수만 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충원하고 교육하고 운영하면 힘을 받죠.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기초단체장이 부하 직원들한테 투표관리관 동의에 따른 위험성을 공지해라. 이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으로 이제 공무원이 선정이 되면 당신이 진짜 도장 찍는 대신에 프린터로 출력되는 이미지로 가름합니다. 그거 동의해 주십니까? 라고 확인서가 동의 요청서가 와요. 거기 함부로 서명하지 말고 진짜 도장 찍어라. 그거 잘못 동의했다가 나중에 당신 담당 쪽에서 부정이 밝혀지면, 당신 담당 투표소 쪽에서 부정이 밝혀지면 당신이 같이 연대 책임을 민형사적으로 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공지해 줘야 돼요. 기초단체장이. 예. 그걸 공지하라고 국힘이 움직여 줘야 된다. 네. 네 번째는 뭐냐면 개표 과정에서 철저한 수검표입니다. 이게 뭐 이제 전자개표기 뭐 이런 얘기 많이들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과정을 보면 심사 집계부의 표가 다 거쳐가도록 돼 있어요. 심사 집계부에서는 물리적으로 표를 들고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표를 예를 들어서 두루룩이라도 보면 도장이 어디에 찍혔나가 보이거든. 천천히 두루룩 하면서 이걸, 그리고 좀 지질이 이상한 건 한 번씩 만져보고 이걸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전자개표기만 타령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심사 집계부에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고집하면 수검표 할 수 있어요. 다시 전수 수검표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제 왜 개표를 방해합니까?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지방선관위원회에 끼어들면 잡혀가질 않아요. 정당 측 참관인이 수검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때 지방선관위원회에 끼어들면 감히 잡아가질 못해요. 중앙부처 과장급 예우인데. 그런데 그러한 그런 꿋꿋한 긴장을 일으키기는커녕 기본적으로 보는 이것조차도 안 한다고. 이거 드르륵도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예, 많이 고쳐져야 돼요. 국힘 쪽에서 이 그러니까 선관위원들, 국힘 추천 선관위원들을 어떻게 추천하고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독려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국힘이 충원하는 참관인을 어떻게 충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거 국힘이 고민 엄청 해줘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제가 어저께 제가 몸이 엄청 아픈데 그래서 오늘 가서 이걸 픽업할까 생각 중인데 선대위, 그러니까 김문수 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조직본부 상임고문단장에 저를 임명한다고 느닷없이 이게 왔어. 그래서 제가 이 임명장을 픽업하러 갑니다. 근데 이거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지. 저는 연식이 좀 됐잖아요. 저도 이제 67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옛날 같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많이 집중해 있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헌신적 지도자들 지금 많잖아. 자유의 대학, 자유대학, 예프, 자유마을, 부방대, 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데들 많다고 지금.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그분들한테 임명장에 갖는 게 맞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고혈압, 불면, 거기다가 뇌진탕, 머리는 찢어졌고, 거기다가 이제 알러지, 얼굴 알러지, 머리 알러지까지. 줄줄이 사고가 터져서 제가 이 활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 근데 왜 임명했을까? 예. 적합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나마 적합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제가 이 사전투표 문제점 해결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운동할 때 김문수 선대위, 클린 선거운동본부, 상임 고문 단장이다. 그러면 뭔가 좀 권위가 하나 더 붙잖아요. 예, 그때 이걸 좀 써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비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 사전투표제에 관한 이 해결 운동이 철폐를 목표로 하지 말고 혁신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혁신이란 획기적 개선입니다. 왜 그러냐? 경제학에서요, 임금 하방 경직성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스티키 다운워즈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티키라는 게 안 내려간다는 거지. 꽉 달라붙어서.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간다.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온다. 임금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투표 편의성 축소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편의성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하는 심리가 있다고. 그거 뭐 음모론, 뭐 또라이들이 주장하는 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일단 자기 몸이 편하니까 놀러 갈 수 있고, 한번 편의성이 주어져 가지고 투표자의 근 50%, 요번에 50%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예년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이 편의성이 극대화되거든, 이게 화요일 날 본투표고, 목금 사전투표를 했으니까 목요일 날 사전투표 때려놓고 금요일 휴가 내고 월요일 휴가 내면 놀잖아. 근데 뭐 그 놀기 위해서 사전투표하는 분도 있지만, 자영업자나 이 타도시 유학생, 타도시 근무자, 일용직 근로자들이 현장이요, 이 노동 현장이, 건설 노동 현장 같으면은 일요일하고 명절날 외에는 안 놉니다. 빨간 날도 안 놀아요. 그리고 토요일도 격주로 해요, 보통. 요새는. 그리고 임금을 더 준다고. 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일용직 근로자가 사실은 일용직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로 형성이 된 작은 하청업체에서 이 4대 보험 상근직을 해줘요. 그리고 인력이 딸리니까 심지어는 그런 회사들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면 저건 일용직 근로자인데 아무 기술도 아직 낮은 수준이고 이런데 그걸 줘요. 자동차 몰고 다니라고 휘발유값 카드를 준다고. 휘발유값을 계산할 수 있는 카드를.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팀을 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구성해서 천안까지 정도를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나가서 분명히 뭐 기술 수준도 낮은 뭐 그런 일용직인데 자기 개인 장비들을 갖고 다닐 것을 권장을 해, 차 속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핸드드릴이다. 그럼 그거를 회사에서 계속 사주려면 너무 막 패댕이 치고 망실하고 이러니까 책임이 불분명해지잖아. 근데 그걸 뭐 자기가 사서 쓴다, 뭐 예를 들어 마키다 같은 거 잘 사서 쓰는 사람들이 조그만 작은 드릴이다 이런 것들을 또 브레이커 다다다다 깨는 거 이런 거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을 개인이 사는 거를 권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용직자부라고 함부로 말을 못해. 일용직 근로자라고 함부로 못해. 일용이 아니야. 사실은 월급을 받아요. 4대 보험으로. 요새 그렇게 되었어요. 건설 현장 쪽이. 이런 분들은 토요일도 격주로 쉬고 일요일만 쉬거든요, 보통. 그래서 설과 추석만 쉬고 그러면 언제 가서 투표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제도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놀러 가기 좋다, 뭐 휴일 만들기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없애는 것에 대한 저항 심리가 있고 이 저항을 가진 사람들은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음모론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울 때 그쪽 편을 들기가 쉬워요. 우리는 우리 편을 넓히고 일단 투표가 공정하면 되잖아. 모든 문제를 막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투표에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거지 없애는 게 아니잖아, 사전투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철폐가 아니라 혁신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의 호소력이 커져. 우리를 음모론자로 몰아서 고립화시키는 프레임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요구를 국회의원 선거구당 우리가 한 500명만 조직이 돼도 10만 명이에요, 전국. 가지고 지역구 뭐 더불당 의원인데도 찾아가서 혹은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 대부분이 원외잖아. 원외 사람들 찾아가서 당신 이거 안 고치면 다음번에 당선 못해. 더불당 찾아가서 이 정도는 고쳐야지. 국민 불안한데 더불당은 이거 외면하고 사냐. 그 다음에 입으로 차마 안 꺼내는 말은 이거죠. 꺼내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의 합리적 개선을 거부한다면 중국 간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상대방을 고립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전 투표를 제대로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고립시키고 쟤들 뒤에 중국 있는 것 같아 라고 폭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프레이밍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전투표를 없애자라고 하면 우리가 음모론자로 프레이밍 당한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아일보 너희 그렇게 잘난 체 하는데 사전투표 제도가 지금 제대로 안전하다는 걸 너희가 증명해봐. 잘난 동아일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전투표의 혁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혁신, 하나는 법률혁신이죠. 규칙혁신 당연히 공직선거관리규칙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죠. 이게 저도 이번에 알게 되는데 2016년부터 대통령 시행령이 없어요. 선관위 규칙이 시행령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게 뭐 황제 조직이야. 그 신적인 조직이에요. 선관위 규칙이 대통령 시행령 지위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규칙을 또 운영하고 있어. 예를 들면은 투표관리관이 진짜 도장 찍어야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거거든. 그다음에 저는 그 사전투표지에 보면 여기 본투표랑 달리 여기 이렇게 절취부 모퉁이 이게 없어요. 사전투표지는. 이거 절취부 안 둔 거 이거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관리규칙에 안 둔다라고 돼 있다고 사전투표지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지어는 지금 사전투표 어떻게 되죠? 중앙서버 실시간 통신을 통해서 아무 데서나 불쑥 투표하는 방식 아니야. 이게 근본 구조가 그렇게 잡혀 있잖아. 이거는 전자투표 구조예요. 그럼 이 정도 구조를 잡으려면 법률에 찍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법률에 중앙서버 실시간 통신 아무 데서나 불쑥이라고 명시적으로 안 박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사전투표 구조는 선관위가 지 맘대로 디자인했단 소리야. 법률을 초월해서. 초법적 집단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게 규칙혁신이야. 그 다음 법률혁신은 공직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혁신 사안은 많지 않아요. 의외로. 다 규칙혁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혁신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걸 114 혁신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법률규칙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혁신이고요. 그게 하나. 그래서 1. 법을 고쳐야 될 게 하나. 1. 규칙혁신이 넷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전투표소 사전예약제인데요. 그걸 우리 자유시민들은 이거는 법을 고칠 필요 없이 현행 법률 안에서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행 사전투표제는 중앙서버 실시간 통신을 통한 아무 데서나 불쑥 투표거든요. 전자투표적 요소예요. 이거를 법에 그러면 중앙 그 서버 실시간 통신 아무 데서나 불쑥이라고 규정돼 있냐? 규정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다 현행같이 됐냐? 선관위가 지 맘대로 한 거야. 그럼 지금도 선관위가 규칙으로 했다면 이거를 사전투표소 지정예약, 사전투표소 사전예약도 규칙으로 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없으니까 사전투표를 한다만 돼 있지. 그게 저희가 보는 관점이고
그 선관위는 이것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줬습니다. 그 공정선거 전국연합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식 답변이 뭐냐? 이거는 법을 고쳐야 된다. 뭐 좋게 생각해 주면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물꼬를 터줘야 하겠다 이 소리고, 나쁘게 생각하면 뺀질거리는 소리고, 지들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뒤로 물러서는 거는 그건 국회가 명령하면 물러서겠습니다. 이런 태도죠. 예. 이걸 이제 보면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한다. 이건 뭐 개가 이렇게 산부책 시킬 때 아무 데서나 불쑥 내지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걸 지정 예약 혹은 사전 예약, 사전 투표소입니다. 사전 투표라고 하면 안 돼요. 사전 투표소라 그래야 사람들이 감을 확실히 잡아요. 그리고 예를 모르느냐? 우리가 백신도 병원 지정 예약하고 맞았다. 그걸 예를 들면은 확실히 나와요. 그리고 아니 우리 투표지가 백신 한 방 반도 못하냐? 그럼 확실히 승복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거 왜 지정 예약하면 뭐가 좋은데? 본투표, 당일 투표랑 똑같아져. 당일 투표 가면은 선거인 명부 있고 거기 한 명 한 명 대조해서 체크하잖아, 서명하고. 그거랑 똑같은 선거인 명부가 형성돼, 미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를 위한 거예요. 사전투표소별 선거인 명부. 지금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미리 확정돼 있지 않죠. 왜냐?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투표의 그 감시, 대조, 관리가 무의미해져요.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죠. 그 다음에 선거소송 때 낼 수 있는 아날로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져. 웃기는 상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게 법률 규칙 혁신 하나로 꼽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 혁신이 하나입니다. 이게 의외로 그 관내 사전투표지 광역집중개표소예요, 이게. 이 관내도 249군데 지방선관위에 보관되니까 지키기 힘들잖아. 그럼 17군데로 모아라 이거야, 광역별로. 관내도. 관외도 지금은 지방선관위에서 지방선관위로 날아가요. 해당 지방선관위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산다 그러면 서대문 지방선관위로 날아온다고. 제가 제주도 가서 투표했을 때. 근데 그러지 말고 집중 개표해라 와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번에는 아마 연휴라고 또 둘러댈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로 옮겨졌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 우리 선거일이 수요일 날 오거든요. 그럼 사전투표도 월화에 할 수 있어. 심지어는 하루만 할 수 있어요, 화요일 날. 노선이 단순화되죠. 옮기는 과정에 법규대로 경찰 에스코트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번 같으면 목요일 날 끝났으면 목요일 날 끝난 건 목요일 날 갔고, 금요일 날 끝난 건 금요일 날 갔어요. 그럼 이틀 동안 2회 간 거 아니야. 집중 보안 감지 가능하죠. 그럼 지금은 노선이 몇 개냐? 61,752개 노선입니다. 149군데의 지방선관위에서 148군데 지방선관위로 보내지니까 61,752군데 지방선관 노선에서 이게 뭐 100만 통, 200만 통 이상의 그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택배가 다루게 돼요. 우체국 택배. 근데 우체국 택배는 별도 법인이고 우체국이 아닙니다. 이것도 법에 어긋나요, 사실은. 법에는 우체국 직원과 경찰만 언급돼 있어요. 거기다 우체국 택배사는 CJ 택배만도 못한 측면이 있어요. CJ 택배는 전부 상근직인데 우체국 택배는 아마 대부분이 지입차줄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취약한 데가 있다고, 우체국 택배가. 보안 관리, 직원 관리에 있어서.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예. 이거는 근데 이게 의외로 법률 혁신 문제예요. 법에는 그 선거인, 그러니까 투표인의 관할 주소지에서 개표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가 저거별로 옮겨져야 되잖아. 이제 저기 광역집중개표소로. 그럼 광역집중개표소에 어떤 코너를 하나 오려내서 그 코너가 가상의 관할 자기 지역이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뭐 법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시비가 이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걸 법률 혁신에 넣습니다. 나머지는 다 규칙 혁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표관리관 도장. 지금 저거요, 왼쪽에 있는 거, 저 진짜 도장 아닙니다. 저거 칼라 출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출력이라고요. 칼라 이미지 출력. 네, 투표관리관 도장. 그 다음에 절취부를 떼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본 투표는 여기 절취부가 있어요. 1년 번호가 있다. 그래 절취부 숫자만 세면 오늘 투표 몇 명 했는지 알아. 아까도 투표 몇 명 했다는 거를 참관인이 마킹하고 있는데 이게 또 참관인마다 마킹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선관위는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관위가 있다고 투표소에 따르면. 상당수는 또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참관인 그러니까 투표자 수로 카운팅하는 거 세는 거 뭐하러 카운팅하냐는 거지. 당일 투표지처럼 여기다 절취부 두어서 절취부에다가 뭔가 번호 1년 번호 해두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 투표 끝나고 나서 이거가 그 삼각형 이 쪼가리가 몇 쪼가리 나왔나 세면 끝나는 거잖아. 법에는 이걸 두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2020년에 제가 선관위에 그 물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사전투표 제도의 취약성, 위험성을 제가 대대적으로 알렸다가 선거범죄 조직 뭐 선동죄 이런 걸로 흉악한 죄목으로 제가 걸려가지고 그걸로 갈 뻔했는데 예, 무죄 받았죠. 2심까지 가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취부가 있는데 떼지 아니할 수 있다. 언제? 예를 들어서 거소투표지 같은 거 보낼 때, 그러니까 군대, 요양원 이런 데 보낼 때 그 발송 주체가 이걸 떼고 보내면 이상하잖아. 이걸 통째로 보내고 그러면은 이게 그 관할 선관위에 갔을 때, 지방선관위 갔을 때 거기서 개표하면서 뗀다. 뭐 이런데 떼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부재자 쪽의 일부 거소투표지. 근데 그건 거꾸로 말하면 절취부가 있다란 소리잖아. 그래서 선관위는 2020년에 제가 문의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법률에 떼지 아니할 수 있다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두지 아니하였다예요. 있는데 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법엔 돼 있는데 일정 상황에서 그걸 확대해서 그래서 사전투표지에 아예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확대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이거 범법이라고 봐요. 절취부 둬야 됩니다. 봉인지가 이게 깔끔 제거형이죠. 잔류파 사용돼야죠. 뭔가 얼룩덜룩 남아야죠, 표면에. 그리고 1년 번호 있어야 되고 봉인지 사용대장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사진 촬영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선관위 공인 데이터베이스에. 왜 그러냐? 봉인할 때 서명한 사람이 개함할 때 있지 않거든. 그러면 그 사진이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관창에 정당히 인터넷선을 깔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거 한 군데당 한 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임시 인터넷 회선 개설하고 그 뭐 한 3, 4일, 4, 5일 동안 CCTV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CCTV 회사는 저거 쓰면 되잖아. 뭐 저기 어디야? ADT나 뭐 S1 같은 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에 관한 거, 규칙이나 운영에 관한, 규칙과 운영의 묘인데 이거 당연히 혁신시켜야죠. 이건 현행법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4 어떤 그 투쟁인데, 그렇다면 법률 개정은 선관위 주장을 들어주더라도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뭐냐? 그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 우리가 더불당 의원 찾아가서 이거 지정예약 하는 거 하느냐? 내가 개만도 못하냐? 내 표가 개 동만도 못하냐? 이거 지금 의원님이랑 얘기하는 거 여기 녹취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따질 수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렇게 나가면 상대방이 우리를 음모론자라고 프레이밍 할 수가 없어요. 낙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장도 굉장히 넓어지죠. 사전투표, 혁신, 운동본부 이런 걸 뭐 지역마다 만들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4 혁신운동이죠. 이게 법률 개정인지 규칙 개정인지 서로 주장이 다른 게 하나.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 사전예약제. 그 다음에 이거 확실히 법률 개선이다라고 하는 게, 법률 혁신이다라는 게 하나. 그게 뭐냐면 관내관의 사전투표지 광역집중개표, 광역집중보관 집중개표, 집중보관 집중개표. 그 다음에 규칙혁신 네 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유시민의 공화국 강화 3대 운동이 이게 바로 또 이어져야 됩니다. 대선 이후에도 사전투표 개혁운동, 상권분립 대통령제 강화운동, 국회 독재 저항운동.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며칠 안 남았지만 문순회 같이 모여주십시오. 이거 계속 가는 거고요. 이거 원래 대표 그 임명장이 제 이름이 아니라 저보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는
다른 대표님들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신고할 때 얘기를 할 때 선대위 쪽이랑 급해가지고 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순애 서포터스가 선대위의 공식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힘을 모으시고요.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예,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